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직교회 청년부 리더 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리더 교육 같이 할 교재의 이름은 성경과 그리고 5대 제국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서 5대 제국을 어디를 가리키냐면 먼저는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 이렇게 5개의 나라를 가리키고요. 추가적으로 애굽에 대한 이야기들도 책 가운데 조금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 리더 교육을, 이 책을 같이 이야기하기 전에 전체적인 그런 개관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이 5대 제국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야 하냐라는 것이죠.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왜 하필 이 5개의 나라에 대해서 같이 나눠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전체 좀 개관을 먼저 하고요. 나중에 처음에 우리 지난번 자료를 드렸던 3가지 질문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역사가 어떠한 구조로 흘러가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요. 먼저 창조 역사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까요? 부족 사회로 이스라엘 사회가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부족 사회가 또 나중에 이들이 왕을 원하였기 때문에 사사시대에서 왕권 사회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왕권 사회가 계속 유지됐던 것은 아니고 다른 나라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포로기 이후에 해방에 대한 그러한 역사들이 담겨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책에 나타나 있지 않은 신구약 중간사에 대한 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시대가 찾아왔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사도 시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가 이러한 식으로, 이러한 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대적인 그런 흐름, 맥 가운데 어떤 나라들, 다른 나라들과의 그런 관계성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과 5대 제국에 대해서 특별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요, 지리적으로도 많은 나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리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지도를 하나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세이클로바 같은 그런 지도가 있죠. 이런 그 가운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 지점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주변에 어떠한 나라들이 지금 어떠한 곳이 분포되어 있냐면, 위쪽으로 가면 유럽,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아시아,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아프리카 대륙이 펼쳐져 있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유럽이나 아니면 아시아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거쳐야 될까요? 네, 이스라엘을 거쳐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자, 마찬가지로 유럽도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거쳐야 했었고, 아시아도 마찬가지로 유럽과 그리고 아프리카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건너가야 했다라는 거죠. 특별히 여기의 길에는 왕의 대로라는 그러한 길도 있었었고요. 아무튼 지리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러한 지정학적인 그런 위치 때문에 여러 나라들과의 그런 관계성이 이스라엘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한 관계성 가운데 성경의 역사가 함께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제국에 대한 역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좀 개관적인 내용을 다시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여기에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제가 설교를 했을 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그 지역에 이제 머물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리고 야곱의 때까지는 이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그 가족들이 머물지만,
나중에 이제 요셉의 때에는 큰 흉년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을 통하여서 어디로 이주를 하게 되냐면 이집트, 네, 애굽으로 네,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집트 가운데 그 민족들이 거주를 하다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요.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그들이 이제 이뤘던 숫자를 한 뭐 200만 그리고 250만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그 민족들이 나중에 출애굽을 해서 뭐 광야 가운데 배회하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이제 점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부족 사회로 살아가다가 나중에 왕권 사회로 사울을 기점으로 해서 왕을 세워서 왕권 사회로 전환이 되게 되고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유지되었던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이렇게 반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그 사이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요.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남유다로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가 두 개로 나눠졌는데 또한 이 나라가 계속해서 유지되지는 않았고요. 북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제 심판하시냐면 아수르,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펼쳤던 정책이 있어요.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혼혈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사마리아인이 만들어졌던 거죠. 혼혈로 인해서. 자, 북이스라엘에 이제 그 활동을 했었던 선지자들이 누가 있냐면 뭐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야, 요나 이렇게 해서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성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는 성경 말씀이 그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이 아수르를 또 누가 또 점령을 하게 되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결국엔 멸망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 또 어디를 점령을 하고자 하냐면 자, 남유다까지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 펼쳤던 정책은 어떤 정책이었냐면 아까 아수르는 혼혈을 만들었었잖아요. 민족성을 지우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은 포로 정책을 이제 펼치게 됩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고 가서 거기서 이제 뭐 교육도 받고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 그렇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포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여기에서 또한 그 활동했었던 선지자 또 누가 있냐면 이사야, 예레미야, 오바댜,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네,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이 바벨론을 또한 누가 치고 또 점령을 하게 되냐면 바사, 메데라는 나라가 점령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 명칭으로 보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 바벨론을 점령을 하게 되죠. 바벨론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사, 메데, 페르시아는요, 그래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호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 그 정책을 펼치고요. 이때 그 활동했었던 선지자들은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러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사 메데도요, 결국에는 멸망을 했습니다. 자, 누구한테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냐면 헬라, 네, 그리스 헬라, 그리스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된 게 헬라 시대인데 이때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었죠. 이 알렉산더 대왕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그래도 이 알렉산더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좀 평안하게 지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 단명을 하게 됩니다. 그 살았던 그 연수가 길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이
그리스 헬라라는 나라가요,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네 개로 나눠지는데, 네 개 중에 이제 하나는 이제 거의 뭐 사라지게 되고요. 남은 나라는 안티고노스,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 그 다음에 셀레우코스라는 그러한 큰 덩어리로, 세 덩어리로 이제 나라가 나눠지게 되죠. 지도를 한번 볼게요. 저 위에 녹색이었던 곳이 원래 그리스의 초기 영역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 이렇게 해서 알렉산더 대왕을 통하여서 저 모든 지역,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모든 지역이 그 그리스 헬라에 속하게 되었던 거죠. 자, 나중에 이 나라가 세 개로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눠지냐면 아래쪽은 포톨레마이오스라는 나라가 생기고요. 위에는 안티고노스. 자, 오른쪽에는 셀레우코스로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이 이스라엘이 어디에 속하게 되냐면 프톨레마이오스에 속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프톨레마이오스도요, 알렉산더 대왕처럼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는 평안했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이 이스라엘 지역을 누가 차지를 하게 되냐면 셀레우코스가 차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셀레우코스는요, 굉장히 심한 박해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특별히 제사장들에 대한 그러한 박해를 굉장히 심하게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이 도저히 버티지 못하겠다 싶어서 이제 봉기를 하게 되는데 혁명이 일어납니다. 마카비라는 사람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국이 돼요. 이스라엘이 이제 마카비라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하스몬 왕조라는 것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이것은 신구약 중간사 할 때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또 그 안에 마카비 가문 가운데 이권 다툼으로 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신구약 중간사 할 때 이권 다툼으로 인해서 누구의 힘을 빌려오게 되냐면 로마의 힘을 빌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로마에 의해서 이 하스몬 왕조 마카비 가문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면 로마의 그 식민지 가운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되었던 거죠. 이러한 그 전체적인 역사 개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구체적인 것들은 리더 교육을 하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그 17페이지에서부터 37페이지까지 여러분들에게 읽어보라고 말씀드렸고, 네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었죠.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리더 교육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질문이죠. 애굽이 제국으로 성장하지 못했던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애굽이 제국으로 다른 데 지금 5대 제국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특별히 이 애굽은 왜 제국으로 성장하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이것은 이스라엘과 좀 연관이 깊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출애굽 사건과 큰 연관성이 있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애굽에서 이제 식민지 생활을 했었을 때, 그 땅 가운데 거주를 했을 때, 인원을 대략적으로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남자는 60만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학자들은 대략적으로 전체 인구수 추정하는 치는 200만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5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보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종으로 불렸던 200에서 250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요, 출애굽해 버렸어요.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노예로 일을 했었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을 가게 되니까, 출애굽하게 되니까, 경제적인 그 큰 타격을 애굽은, 이집트는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 홍해 사건으로 인해서 병거가 600대와 그리고 군사들이 수모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병거 600대라는 거는요, 정말 당시에 생각을 했을 때 어마어마한 그러한 군사력이었습니다. 거의 뭐 탱크 하나 이상 가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병거들이었었는데, 이들이 다 그 홍해에 수몰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군사력도요, 확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경제력도 떨어졌는데 군사력도 떨어졌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제 장자의 죽음이 있었죠. 이러한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애굽은 또 인구 감소를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당시에 아까 전에 뭐 설명드리면서 이제 왕의 대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가나안 땅 지중해 연안의 교통의 요지입니다. 이 왕의 대로라는 곳은 뭐 제국을 이어주는 통로였었는데, 요시야 시절에 이 애굽이 제기를 하기 위해서 이 왕의 대로를 통해서 이 니느웨라는 곳은 아수르의 수도였거든요. 이 니느웨를 치려고 합니다. 이때 막았던 것이 누구였냐면 요시야 왕이었던 거예요. 이때 요시야 왕이 그 자리에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러한 방해로 인해서 결국에는 애굽은 제국으로 성장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러한 질문이었죠. 제국과 제사장 나라의 공통점과 그리고 차이점은 자 무엇이었을까요? 처음에 이제 그 민족주의가 강화될 때 생기는 것이 제국주의라고 책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민족주의가 강화될 때 생기는 게 이제 제국주의인데, 이제 반대로 복의 통로가 되는 민족은 제사장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둘 다 이제 민족을 단위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차이점이 분명하죠. 제국은요, 이 민족을 계급화시킵니다. 그러나 이제 제사장 나라는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려고 하는 이러한 좀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 세 번째로 바로의 꿈을 듣고 요셉이 제시한 대안이 애굽과 그리고 바로 왕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이러한 질문이었는데, 여러분 바로가 이제 꿈을 꾸게 되죠. 어떠한 꿈을 꾸게 되냐면 7 암소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것을 잡아먹는 파리한 소가 나타나죠. 그리고 또 꿈을 꾸게 되는데 7 이삭이 나타나는데, 자, 그것을 삼키는 마른 이삭 7, 이러한 꿈을 꾸게 됩니다. 이러한 꿈을 요셉이 바로한테 해석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해석을 해주냐면 7년 동안 그 풍년이 있을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곡식들을 이제 저장을 해야 되고, 그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그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 따라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조세 제도를 개편함으로써 이제 합법적으로 토지를 늘리게 되었던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은요, 결국에는 바로의 그리고 애굽의 왕권 강화를 이르게 하게 됩니다. 내실을 굉장히 단단하게 하였기 때문에 바로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사람들이요 토지를 팔아서 곡식을 계속해서 사 먹게 되고, 나중에는 그 토지가 이제 없으니까 거기 왕이 갖고 있는 그 땅 가운데 부역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버는 그런 곡식을 이제 벌어서 일부 이제 세금을 납부하는 이러한 조세 제도를 이제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애굽은 요셉에 의해서 왕권 강화가 이루어졌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야곱이 죽은 후에 70일간 국장으로 치러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그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3번과 이어진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은요 국민적 영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조세제도 이런 것들을 개편함으로써 그래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거잖아요. 더군다나 왕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왕권 강화를 이루게 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요셉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죽었을 때 국장으로 치러졌던 거죠. 70일이라는 그러한 시간 동안에.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출애굽을 예행 연습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막벨라 굴이 어디에 있었냐면 가나안 땅에 이제 있었던 곳이었는데 70일간이라는 그러한 장례를 통하여서 이 막벨라 굴을 다녀오는 것을 통해서 출애굽에 대한 상징 아니면 예행 연습 이러한 것들을 이제 미리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을 이제 확인시켜주는 것이 요셉의 유언입니다. 창세기 50장 25절을 보게 되면 이 요셉 또한 나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나중에 분명히 이 출애굽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고, 자, 야곱의 장례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주 리더 교육은 38페이지서부터 51페이지까지 여러분들이 읽으시고요. 제가 주일날 드리는 그런 질문지에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 들으신 분은 또 확인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